자, 오늘 강의는요,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 1강의입니다. 이 책은요, 내용은 잭 스웨거의 새로운 시장의 마법사들, 이것을 요약 편집한 것입니다. 이 원칙들은 세계적 해외 선물 시장의 탑 트레이더 17명을 잭 스웨거죠. 이분이 프루덴셜 증권사 해외 선물 조사부 투자 전략 팀장을 했죠. 이분도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입니다. 이 잭 스웨거가 인터뷰한 내용을 17명의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죠. 요약 편집했으며 저의 경험으로 이해될 만한 것은 부연 설명을 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개인 트레이딩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고 공통점을 찾고 이해되는 부분은 심사숙고하여 트레이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총에서 약 한 40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강으로 10가지만 했는데 이 20년간 시장에서 성공한 트레이더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했다. 위대한 트레이더에 인터뷰한 것을 두 권의 책이죠. 두 권의 책은 무엇이냐면은 타이밍의 승부사 첫 번째 그 2000년도 6월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시장의 승부사들 이 두 권 책이죠. 냈고 그 거래와 분석을 거듭한 끝에 거래에서 성공하기 위한 공통점을 요약하게 됐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은 책 소개를 한 내용이고 왜 내가 세계적인 명절을 이렇게 제가 요약 편집을 제가 강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최근 부쩍 아래 사진과 같은 영상들이 유튜브 또 네이버 카페 등 과도한 문구 사용과 해선 교육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의 호객 행위를 하며 자신이 무슨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는 양 우죽순 퍼지는데 이는 독보석과 같은 것이며 해선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불순한 목적이 있어 해외시장의 명절을 통해 세계적인 해선 탑 트레이더의 경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란다. 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1200만 원으로 뭐 3년 만에 뭐 1200억을 벌었다. 이런 거. 뭔가 기획된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50만 원으로 그 다음에 1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 좀 의도된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매 기법 한 가지로 100만 원으로 10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뭐 공통점이 있죠. 100만 원이 1000억, 그 다음에 120만 원이 1200억.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100만 원으로 또 하루 만에 1억을 벌었대요. 하루 만에 1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다 하느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내용은 단타로 8천억을 벌었대요. 8천억. 한번 그 동영상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1000만 원으로요. 또 300억을 벌었대요. 300억. 이게 단타 기법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약간 허무맹랑하다. 물론 이게 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 불법들이 많이 성행합니다. 이 해외 선물의 그 선적격은 외국이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차트를 사고 팔고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에는 뭐 차트 여기 이런 매매 기법으로 하면 성공한다 해서 그 차트를 팔아. 그런데 그것은요 이미 미국에서는 1940년대 50년대 이때부터요 차트를 시스템이다 하느니 그래가지고 매매하느니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몇십 년 뒤에 그런 게 도입이 되죠. 한마디로. 그리고 최근에는요. 우리나라 대업체 있죠. 대업체인데 세계적인 대업체들이 또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많죠. 불법 대업체죠. 이게 이제 어떤 메타5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건 프로그램이죠. 그걸 가지고 이지스퀘어다, 캐시트리 뭐 이러니
어떤 해외 거래소다, 뭐 정식 등록된 것이다, 뭐 등등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기에 등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선물의 진정성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잭스워그의 그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 이걸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억해야 할 시장의 원칙 1번, 오늘 10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첫째, 자신이 거래 트레이딩이죠. 하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누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해서 일시 좀 벌었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신이 트레이딩 하기를 정말로 나는 이건 기억해야 돼 하는 그런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명분. 자, 두 번째는 자신의 동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거래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라. 나의 동기라는 게 있어. 이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위라는 게 있죠. 동기와 행위 사이의 불일치는 명백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하고 싶지만은 또 내 행위에 있어서 어떤 행위에서 불일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어떠한 갈등이라도 자신의 거래 동기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해외 선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정확한 명분과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장은 엄격한 스승입니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거의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해야 한다. 옳고 바르게. 어떤 비법이 없다는 거죠. 비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성격과 거래 방법의 조화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이다. 나는 단타를 좋아해. 그러면은 단타가 그 거래 방법에 맞는 거고, 나는 포지션을 좋아해. 그러면은 또 포지션 스윙 하느니 자신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핵심적이다. 만약 시세 스크린, 이게 테프린이라는 것인데, 시세 스크린을 매일 쳐다보기가 싫어. 어떤 갈등이 매일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매일 거래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편안해야 돼. 자, 거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진입을 결정할 때의 감정적인 긴장을 견딜 수가 없다면 기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자동 매매 시스템이죠. 기계적으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라. 또 당신이 사용하는 방법은 당신과 잘 맞아야 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된다. 이게 곧 정서적인, 기술적 부분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성공적인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는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성격과 거래 스타일의 부조화는 왜 돈을 잃었는지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에 입문하면 자기 자질과 그 다음에 성격 등등 과연 내가 이 시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내 자신이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거래에서 강점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비록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금 관리, 리스크 관리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 기법에서 강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핵심 패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차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거래 기법에서의 강점이에요. 내가 이 강점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금 관리 잘 해봐야 못해요. 자, 이런 강점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이것은 확률 법칙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금 관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거래 기법이 강점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확률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거래에서 강점이 없다면 훌륭한 자금 관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관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죽음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당신의 강점을 모른다면 당신은 강점이 없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방법을 개발하라. 자, 남보다 유리한 점을 갖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집단 내에는 테이프계, 즉 말하면 CS 스크린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차트 분석가도 있고 기계적인 시스템 트레이더도 있다.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 분석가도 있고 개인 분석가도 있지만 방법의 유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매매하는 기법에서 뭐 수많은 기법들이 많이 있죠. 여러 보조 지표들, 그 다음에 단타 치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뭐 방금 제가 그 사진 유튜브 영상 제목들을 말씀드렸지만은 단타 매매 기법 하나로 뭐 1,000억을 벌었다. 3년 만에 뭐 또 하루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벌었다. 또 단타 하나로 8,000억을 벌었다. 그러면서 이제 호도하는 그러니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 내용을 내가 찬찬히 보니까 저는 이제 차트 트레이더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제가 그분들이 과연 이제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보니까 외국 트레이더의 예를 드는데 제가 뭐 그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런 방법이 과연 유리한 점이 있었는가 하고 판단해 볼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 방법을 개발하는데 아무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남보다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 방법이 유리한 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로 들어가면, 그러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각오하라. 요게 연결돼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거래에서 성공하는데 지름길은 거의 없다 그러잖아. 거의 없다. 자신의 방법을 개발하려면 연구와 관찰과 그리고 생각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했죠. 연구, 관찰, 생각. 그것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일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많은 시간이 보냈죠. 그리고 그 기법, 차트 분석이죠. 그것을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일이 필요했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이게 제 가슴에 딱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수많은 전문적인 트레이더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왜 당신이 반드시 낫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수많은 백만장자 트레이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의외의 선물은 성공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도 성공이 타고난 재능에 존재하는가? 재능 혹은 노력으로 충분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슈퍼 트레이더들이 거래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의문에 있다. 재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소수만이, 이게 마라톤 경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수만이 2시간 10분대를 끊고 들어오겠죠. 또 음악을 우리가 뭐 바이올린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정한 소수만이 어떤 음악 회장의 콘서트에 출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재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일반적인 원칙은, 이보세요. 일반적인 원칙은 비용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재능만 있어도 안 되고 재능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재능이 있다면 좀 더 낫다는 이야기죠. 재능이 있다면. 이걸 보고 이제 자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있는 사람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건 모두 필요 없겠죠. 만약 내가 선천적 재능이 부족하다면 노력에 의해 그것을 보충할 수는 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매우 뛰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해요. 재능이 없다면 2시간 10분대에 들어오는 소수에는 해당하지 않겠죠. 내가 음악을 할 수 있어. 악기를 다룰 수 있지만 콘서트까지 가서 청중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드물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같은 원리가 거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트레이딩에 적용된다 생각한다.
거의 누구나 이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소수의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슈퍼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적인 거래를 배울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러니 슈퍼 트레이더로 인해서 성공적 트레이더 거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지 그뿐이에요. 단지 배울 수 있을 뿐이에요. 또다시 자기가 성공적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배울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개발은 또다시 자기 본인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표를 현실적이게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그 영상들 보면이 뭐 50만 원 갖고 1000억을 만들고 하루 만에 1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었다 뭐 등등 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한 자세한 어떤 한 트레이더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추해 볼 수만 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타로 8천억을 벌었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겠죠. 그러나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그런 영상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거래는 쉬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쉬워야 한다. 노력은 성공적인 거래의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다. 노력은요 정말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은 제가 회선에 입문하기 전에 어떠한 노력을 철저히 하라 하죠. 준비 과정을 철저히. 이게 준비 과정이라고. 자, 좋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와 관찰 등의 준비 과정을 의미한다. 곧 지금 이 노력이란 여기서 말한 노력은요 거래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 노력은 준비 과정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노력은 상상 또는 창조성, 그 다음에 일관성, 그 다음에 인내,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강렬한 동기,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한 헌신, 뭔가 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관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은 거래 자체가 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노력이라는 것은 준비 과정이라 했죠. 트레이딩하고 틀립니다. 트레이딩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트레이딩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딩 할 때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해야 돼. 트레이딩 할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긴장이 된다든가. 그것은 노력은 거래 자체가 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자, 반대로 거래 과정이 순조롭고 노력이 개입하지 않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준비를 철저한 사람은요. 거래할 때요 편합니다. 저도 가끔 보면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클릭하는 손에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럴 때 긴장할 때 이것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래. 그래서 준비를 철저한 사람들은 거래 과정이 순조롭고 쉬워.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복 훈련, 차트 훈련 때 그게 노력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거래할 때 마치 궁술처럼 노력, 어떤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 힘, 긴장 등이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시장과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완벽한 거래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거래하기 전 노력과 헌신은 성공의 핵심이다. 거래하기 전에 노력과 헌신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은 성공의 핵심이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거래할 때는 긴장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고 뭔가 시장에서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매매하다 보면 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트레이딩 될 때 그때 제가 노력했던 결과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를 얻는 거. 자연스럽게 거래는 내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어떤 대가를 자연스럽게 얻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9번 보겠습니다. 자금관리와 위험 제어. 내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은 자금관리가 거래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전 내용보다 자금관리가 거래 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잠재적 훌륭한 시스템이나 거래 방법이 실패했는데, 어떤 이제 좋은 훌륭한 시스템이나 거래 방법이 실패를 했어. 근데 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법도 훌륭한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을 잘못 사용을 했다는 것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그것이 자금 관리에 있었다. 요 방법이에요. 거래 방법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자, 위험 관리를 위해 수학자나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위험 관리는 다음에 3단계를 따름으로써 쉽게 할 수 있다. 요거 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한 번의 거래에서 자신 계좌의 총 금액의 2분의 1, 2%, 1, 2% 약간 해외 선물에 빠듯하죠. 그래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5%를 넘지 마라. 한 번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있다면은 시작해가지고 손실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면은 일단 손절하고 다시 재진입하라 그 뜻이죠. 거래하기 전에 어느 수준에서 시장으로부터 나올 것인지를 정한다. 아니, 자, 아까 그 준비에 대한 과정 이야기했죠.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했죠. 차트를 알지 못하면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해. 지금 요 이야기는요, 트레이더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수익을 올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미 시장에 진입할 때는 언제 내가 진입하고 어느 가격에서 진입하고 어느 가격에서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하느니 그런 그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건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시나리오 각본. 그렇죠. 내가 인터뷰한 트레이드 중 많은 사람이 이 원칙을 말했다. 만약 당신이 미리 정한 손절 허용 범위까지 손실이 생겼으면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생겼으면 다시 거래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자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걸 철저하게 지키죠. 그러니까 제가 거래를 하고 난 뒤에 이거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간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거와 이유를. 그래야지 시나리오가 나와. 아시겠죠? 자, 그러나 큰 계좌를 갖고 있는 트레이더라면 작은 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거래를 중지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이 내용은요, 저희 경우에 이제 제가 나스닥 경우 약 40계약에서 한 많을 때는 한 50계약 갖고 하죠. 그러면요, 한 계약은 그냥 갑니다. 한 계약은 항시 가요. 물론 그것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제가 매수로 봤다 하면은 약간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있겠죠. 저점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때 최저점에서 한 계약을 딱 이어놔요. 그리고 이제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두 계약을 들어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오전 오후 야간 나스닥장 시작하기 전까지 그걸 청산을 전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변동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도 한 계약으로 해요. 한 계약하면서 자 변동 상승장이다. 그러면서 변동폭이 클 때는요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 뭐 5, 5, 5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5, 5 하면 11계약이죠. 그러면 제가 다섯에서 10계약을 청산하고 또 하나로 가. 이제 이게 상승 변동장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 연결점까지 딱 오면은 거기서 딱 챙겨요. 그리고 나서 추세 연결점에서 또 계약수가 딱 들어가죠. 이런 방법이. 그래서 거래를 큰 계좌를 갖고 있다면 거래를 중지하는 것보다 더 거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또 잘 안 될 때는 이 거래 규모를 줄이는 전략.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거래 규모를 줄이는 전략은 인터뷰한 많은 트레이더들이 말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거래 계획이라는 것이요. 이 거래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거래 계획, 시나리오 없이는 시장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값비싼 실수를 저지를 것이 분명하다. 거래 계획에 의한 거래 방법과 거래 방법,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방법, 그리고 거래 시기, 타이밍이 결합한 것이다. 중요하죠. 이 세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거래 계획의 부재는 곧 내가 매매할 때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은 대부분 트레이더가 직면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하느니 강의를 엊그저께 제가 했죠. 그리고 핵심 철학이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거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핵심 철학은요, 우리가 심리 부분을 말합니다. 트레이딩 심리라는 거 있어요. 제가 전번에 강의 중에서도 트레이딩 심리라는 것은 트레이드 기술이 보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시작이 있으면 과정을 통과해서 결과가 나오죠. 종착, 즉 말하면 진입, 과정, 청산이라는 거예요. 이 3단계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과정성을 해서 우리가 끌고 나갈 때는 우리가 파동이라는 것이 있죠. 이 파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하이를 전부 알아야 돼. 시간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존재하는 파동을 이겨낼 수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리가 필요한데 그 심리는 뭡니까? 지적 자산, 아는 거. 그 파동을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알면 목표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심리 부분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1강은 여기까지인데, 여기 마치면, 이게 지금 한 40까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3강이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으로 지금 10강 했으니까, 그 다음에 2강, 3강에서는 나머지 한 30강을 15강씩 나눠가지고 3강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